두 번째는 저희가 학교 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학교 관리라기보단 학교 생활기록부, 흔히 이야기하는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생기부는 교내 활동,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세부적 특기사, 그러니까 생특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내가 열심히 참여하면 그냥 학교에서 잘 챙겨줄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쪽에서는 입학하면서부터 듣는 얘기가 세특은 지금부터 챙겨야 돼.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사교육 시장에서 자, 어머님 준비되셨나요?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다 준비하세요. 사교육 이렇게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생기부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학교만 믿어도 될까요? 이번에는 이쪽부터요? 네. 네. 전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실제 사례를 많이 봐서 그래요. 네.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애들을 받으면은 특정 과목은요 아예 세특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1, 2년 전에 봤던 학생들,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1, 2년 전에 봤던 학생만 하더라도 세특이 똑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2019년 자료기는 한데, 네, 뭐 국정감사 때 그런 것도 많이 밝히잖아요. 네, 그래서 고교학생 30% 세특이 뭐 미기재에 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작성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학생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선생님께서 작성하고 끝내버리시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확인하려 치면은 되게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잘못 쓰신 것도 결국 책임은 학생이 입시에서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냥 어떻게 애를 갖다 하나로 봅니까? CCTV 달아놓고 그거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네, 미리 정리해서 가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작성 자체는 선생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공식 채널로서 본인이 뭘 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본인의 진로가 이쪽이고,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자기 평가서라고 많이들 그걸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자료를 갖다 확인 차원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뭐 반영 차원에서 하시든지 그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학교에서 책임지는 대로 하는 데는 거의 없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 대입 망쳤다고 해서 평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챙겨서 해야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생기부를 학생들이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요즘은 안 된다고. 생기부 자체가 네. 원투 개념이거든요. 네. 생기부 원은 세특이 다 빠져요. 그리고 그렇죠. 네, 학생부 2는 세특까지 다 들어가는데 교육청 방침상, 교육부 방침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교육청 방침상 원까지만 검토가 가능해요. 그게 방침이고, 제일 근데 중요한 게 세특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세특은 그러니까 선생님만 볼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조금 그러니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과 네.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처음 먼저 얘기할 건 그 30% 학생부에 미기재인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런 사례가 현재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만 하더라도 지금 전원에 대해서 생기부에 세특을 기록해라 라고 하는 방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부 임원들한테서 복붙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부가 맞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 네. 일부라고 하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100글자라고 하면 네. 100글자가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아. 네, 이걸 복붙이라고 볼 제 것이냐. 그러니까 오십. 제가 봤을 때는 애가 활동을 했다라거나 수업 시간 이외에 교과 관련된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교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다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활동에 참여를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도 한 반에 25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다 보게 되면 한 20명 정도는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근데 10명은 참여 안 해요. 근데 그런 애들도 적어줘야 되거든요. 교육청 방침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진행했었다라는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문구는 한 20에서 30%를 마련해 주셔요. 그러니까 활동이 없기 때문에 복붙과 같은 느낌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형태고 나머지들은 좀
대부분 다르거든요. 프로젝트도 다 주제가 다를 거고 네. 교과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발표도 다를 거고 그리고 수업에서 어떤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상호작용 같은 경우도 학생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약 70% 정도는 대다수는 다르게 기록하는 게 일반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원칙이 뭐냐면 이걸 안 지켰을 때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거의 그 실행 여부를 가지고 교원 성과급과 연결이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그게 교육 경기도만 그런가요? 아니면 교육부가 아닌 다를 것 거예요. 같아요. 네. 네, 제가 네, 알기로는 이게 네. 최근에 바뀌어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네. 2019년도에 나온 네, 네. 자료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쨌든 의무로 다 적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느낄 때는. 그러니까 네. 활동 그러니까 그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 네. 애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같을 리가 없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만 듣고 있었던 애들은 같을 수는 있어요. 이것까지는 부정할 수는 없는데 정말 뭔가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프로젝트 수업에서 뭔가 자료조사만이라도 했다라든가 하면 자료조사 한 내용이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수업에서 대부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니까 2학년하고 3학년에서는 좀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2학년 때 가진 애들이 그 수시에 대해서 조금 더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한 30명 중에서 20에서 25명까지가 활동을 하는데 3학년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30명, 25, 30명 중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챙겨요. 그렇게 되다 이미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나는 그 부분에서 이미 발생하는 정신-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3에서 6등급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저희 학교가 있는 지역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그 내신보다는 수능에서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특에서 복붙 현상이 눈에 띄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입장일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뭐였냐면 그 저희 학교 중에도 선생님들이 그 가끔 복붙이 엉뚱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세트 같은 경우에 네. 1500바이트, 1000바이트 돼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미리 엑셀판에다가 작업을 해두세요. 아, 다른 애들 다 애들 일일이 학생들. 학생들로 네. 일일이 해서 네. 한꺼번에 학기 말에 오. 업로드를 하기 네. 시작하시거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선생님이 1, 2학기를 구분해야 되는데 깜빡하시고 1학기 걸 2번 입력하셨어요. 완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그 선생님도 나중에 생기부 점검할 때 경위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일단 벌어진 네, 일인데 네. 내 생기부에 정정대장이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생기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라고 했는데 저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걱정하실 거 없다고 네. 제가 처리해드리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이런 건 학생 잘못이 아니라고 네. 이건 선생님의 잘못이지 네. 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학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그만큼 또 공간을 차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차지를 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네. 그 복붙된 내용에 네. 핵심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 아. 근데 네. 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더 들어갈 수는 있었겠죠.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네. 그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때 학교만 믿고 따라가도 될까? 아니면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까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과연 이제 점점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써지느냐가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나에 맞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러니 네. 사교육에 도움을 그러니까 받아야 그 되지 않을까라는 요 생각을 얘기를 하시는 했었던 거예요. 이유 중에 뭐였냐면 학생이 뭔가를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가 100% 치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많이 도움을 받아서 발표를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실제로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애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발표를 시켜보거든요. 그거 생기부에 적기 위해서는 교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얘가 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이해한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 게 교사의 양심이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면 이해도가 확 떨어져요. 그럼 적어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애의 그 형제의 상태보다는
이게 들어가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더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네. 그런 경우에는 애한테 대부분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에 이거는 못 적어줘. 그런데 대신 이 부분보다 조금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다시 발표를 해볼래라고 하면 애가 해오거든요. 그럼 그것 정도를 제가 적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였냐면 이 정도는 사실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의 성장을 시키려고 하시거든요. 요즘 이렇게 하다면 도태. 저희는 하는 게 순서는 좀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학생 검토하다 보면은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모의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학생부에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어버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다시 리서치 시켜가지고 공부 시켜가지고 맞아요. 답변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이 이제 면접 작업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전후가 다를 뿐이지 어쨌든 간에 하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치면 면접 1단계를 통과하고도 면접하다가 그렇죠. 이게 안 되겠다 싶은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총교세를 네. 정말 뭐 3등급 애가 적었어요. 이게 어려운데. 제. 저도 솔직히 총교세는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네. 일단 포기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재미없어요. 부분에서 발췌독 정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네. 그 고2 때 막세 자본론을 네. 읽은 학생이 있는데 얘가 내신이 한 4, 5급이에요. 그래서 너는 학종 쓰면 위험하다고. 질문하면 네. 답을 못해. 그러니까 어버버예요. 응. 딱 예측이 돼서. 그런 것들이 추천받았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저희 각 선생님들한테 이제 교과 독서도 세분화돼서 네. 공통 영역과 과목별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애들이 책을 읽었다라고 가져오잖아요. 그럼 독서 기록장을 가지고 와요.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 그거를 걔 앞에서 읽어보고 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그 학교 차원에서는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죠. 네. 일단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애들은 역시 학생부만 충실하다.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뭐 그렇지 못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사실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교육 같은 경우 돈 들고 오는 학생들은 잘 해주고 돈 안 들고 오면 안 해주겠다.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보편적인 어떤 복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어쨌든 기회는 동등하게 다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숙제를 해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공교육에서는 왜 숙제를 해오지 않았냐 닥달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특기 역량을 갖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특이나 이런 부분 관리를 했을 때 가장 좀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두루뭉술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의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분들이 모든 진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고 계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물음표가 찍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제가 이번에 고교학점 때 도입되고 과목이 편성됐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와 생활 이런 과목들이에요. 이게 과연 학교에서 가능하냐? 그럼 수학 선생님이 코딩을 배울 거냐? 인공지능과 수학 누가 가르칠 거냐? 또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거예요. 경제 수학은 그나마 뭐 수학 경력과 필요한 나오신 거. 선생님 계시면은 가능을 할 텐데 뭐 인공지능과 수학 이게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야잖아요. 어떻게 보면 3년 정도면 전문가 소리를 듣는데 과연 그걸 누가 가르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직업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 학생 말고는 사실 본인이 되게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지 않는 이상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직업군이 군인,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속설에 의하면은 그 퇴직금을 빼먹기 제일 쉬운 두 직업군이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그 어떤 그 범위 자체가 상당히 좀 루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을 좀 처하기는 좀 힘들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사실 학원동이들도 그런 거 있어요. 입시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저쪽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공교육은 선택이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내가 여기에 살면 이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진로 탐색이나 이런 부분의 명확성이나 구체성이나 이 학생이 이 분야를 심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 전문가가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멘토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과연 공교육에서 이걸 갖다 모두 커버가 가능하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될까요? 될까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진로 탐색과 관련된 활동들이 네. 그 학교마다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게 돼서 저희 학교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하는데 진로 박람회 같은 거를 하고 진로 그리고 뭐라고 하죠?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요. 뭔가 그 한 교실이 한 30개가 있다라고 하면 직업 30개분을 대표를 네, 그렇죠. 불러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애들을 상대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 직업의 특성이 어떤 거다라는 걸 강의를 해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직업에 들어갈 건지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배우시는 네, 그렇죠. 그때 들으면서 되게 생소했던 직업에 대해서 저도 네. 알게 된 것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진로 특강이라고 해서 진짜 전문가들 네. 아니면 진로 좌담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하는 것들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 교육청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네. 결국 학교에서 하는 거는 일단 빠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디테일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디테일할 수가 없어요. 없고 네, 저희가 또 군대 있을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 바로는 네. 저희가 지금 수시에서는 학교가 조금 더 애들한테 더 네. 맞는 전공 작업서 그걸 드러내는 걸 더 잘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시 쪽에 계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되게 여기서 네. 짚어볼 게 그거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네. 지금 대표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교육 시장은 선택이 가능하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다. 근데 공교육에서는 이거는 그냥 낙장불입처럼 내가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하는 게 뭐였냐면 저희를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건 예전 방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애들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돼서 아니면 진학과 관련돼서 애들과 첫 상담을 할 때 네. 저희는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이드를 쫙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 하냐면 네. 우리랑 같이 안 가도 돼. 아, 다른 데 도움을 책임 회피가 아니라 다른 그럼 여기 데다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건데. 아니 그죠.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한교하면 대부분 한 30명 중에서 네. 한 29명에서 28명은 저희랑 쭉 가요. 한 명은 그러니까 대부분 빠지는 이유가 저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네. 대부분은 뭐였냐면 저희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잖아요. 이 점수대에서 갈 수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불일치해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대부 때문에 서울대로 해. 저희는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네 점수대에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학교는 여기 정도 된다라고 가이드를 하죠. 이거는 학교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수용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애를 무작정 끌고 가는 건 이건 또 교육자로서의 철학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아까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그 선생님을 딱 만났어. 그 특정 선생님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말 많죠. 그 예를 들어서 학생부를 진짜 선생님처럼 이렇게 입시를 잘 알고 계셔서 기가 막히게 써주는 선생님도 있지만 근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지방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 봤는데 뜨악했던 게 지방학교. 네, 수행평가를 하는데 지필로만 해요. 네? 지필평가를 하는 아 시험으로 네. 해가지고 그 금지가 결과만 됐는데. 네, 아니, 그렇게 하는 데가 그러니까 있어요. 섞어서 하는 아직까지. 데가 아직도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활동 보고서 못 썼냐 이러니까 안 썼다는 거. 그런 데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지방하고 격차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교육당국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쵸.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고 지역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편차는 네.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네. 그나마 여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교육은 복불복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네. 근데 그 복불복이라고 하는 게 네. 특정한 지역 내에서의 복불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다 사방에 담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담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더 다른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 지원해줄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해 두거든요. 그러니까 복불복이라고 하지만 그걸 가만히 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복불복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복불복이 빠졌을 때 복불복의 어떤 뭐 그 행운이냐 불운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드리마적 상에 빠졌을 때 그걸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네, 사실 이제 그쵸, 그런 그쵸. 부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사교육이 불공정하고 이런데 공교육은 공정하냐 이거예요. 지금 편차가 분명히 생기는데 이거 좀 네. 위험하다. 아니 지금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공정이 네. 선생님이나 학교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네. 사회가 만들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학교나 선생님이 불공정을 만들진 않잖아요. 일단 뭐 학교 간 불공정이 좀 불평등, 그러니까, 불균등이 있을 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네.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런 그 뭐라 그러죠? 학생 학부모가 불공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세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아웃소싱이에요. 계속 아웃소싱을 듣다 해라. 보면 아웃소싱을. 제가 네. 학교에서 정말 쓰잘데없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런- 선생님이 많아지는 게 더 좋은 거죠. 학부모 근데 입장에서. 이게 좀 평균적인 교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 들으면서 마케팅을 정말 제가 못하고 있구나.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만 마케팅 못하는 사교육 대표, 너무 일 많이 하는 공교육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학교 생활 기록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복불복인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학부모들의 바람이고 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생기지 않도록 지금 공교육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시고 사교육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게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니 아웃소싱을 줘라. 필요한 도움은 받아라. 현명하게. 네, 그렇죠. 지금 그 얘기신 것 네. 같아요.